저희가 지난주에 기시다 윤석열 전격 회담에 대해서 7시간 가까이 연속 라이브를 했잖아요. 라이브를 하는 중에 저희가 발견했잖아요. 이 양해각서 부분. 네. 근데 역시나 저희가 방송을 이거 뭐냐?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었죠.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뭐 이름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요. 네. 저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양국의 그 아주 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그 내용을 하나하나 뚫어보면 굉장히 저기에 이제 솜칫함이 묻어 있어요. 네. 특히나 이 양해각서라는 것은 전쟁이나 분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노란색 표시되어 있죠. 제3국 위기 시 자국민 대피 상호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한일 의정서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어요. 1904년 2월 23일 날 일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한일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4조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제3국의, 요건 이제 왼쪽은 원문입니다. 원문이고, 원문을 이제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한글로 이렇게 쉽게.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 제국 정부는 신속하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대를 파견할 수 있고 한반도에 주둔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이 4조에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이 그 1904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특히 양해각서가 일본 정부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이루어졌던 회담이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제9국 이제 보호협력 양해각서에는 이제 군사적인 협력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네. 제3국의 그 분쟁이 발생한 곳에서 자국민들을 이제 안전하게 구출하는 데 있어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 군사적인 협력을 불가피하게 전제로 하고 있는 그렇죠. 내용이고, 민간이 들어가서 결국 구출할 수는 없죠. 예, 이러한 협력 양해각서가 결과적으로는 그 한일 이제 군사 동맹으로 발전을 이제 전제로 뭔가 그런 이제 그 기본 초석이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방금 전에 이제 박대웅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그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이제 체결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김태효 이제 그 국가보실 1차장은 이제 기자들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양해협력각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체결된 것처럼 얘기를 했으나 반대로 얘기했죠. 외신 보도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한미일 그 군사안보 동맹의 이제 그 강화, 그 완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이제 그 일본이 이제 함께 그 제3국 분쟁, 뭐 예를 든다면 뭐 대만 사태 같은 경우, 대만이 이제 그 긴장이 고조됐을 때 대만 지역에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과 일본군이 판역이 되고 한국에 있는 사병들이 총알 바지 역할을 하고, 자위대가 그런 한국군들을 이제 지휘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끔찍한 상황들을 사실은 가기 위한 교두보를 좀 깔아주는 저는 양해각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죠. 기시다가 퇴임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뭐였겠나. 탄핵이 되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재빨리 자기들이 가장 원했던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를 좀 마련해 놓고자 이런 것을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3국의 이제 그 침략으로부터 이제 한반도를 이제 조선반도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본 군대의 이제 파견을 길을 닦아 놓았던 1904년 한일 의정서를 다시 연상시키는 양해각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분쟁과 전쟁을 이제 전제로 한 논의가 한일 정부 정상 간의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지금 계속 계엄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계엄령을 윤 대통령이 내릴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계엄령을 내리더라도 국회를 즉시 소집해서 국회가 계엄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해요.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계엄법상으로는
계엄 시에도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계엄법 13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현행 범은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섭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현행범으로 만약에 이제 계엄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했을 때 뭐 폭행이라든지 뭐 불법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행범으로 뒤집어 씌워서 체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김민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뭐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사실 촛불 집회할 때 저를 한 시민이 찾아서 굉장히 중대한 제보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서울 시내에 이제 음식점을 이제 하고 있는데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한 4명 정도 분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변호사나 아니면 정부 부처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같았는데 그 안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계엄을 전제로 해서 뭐 국회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네. 상당히 오랜 시간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계엄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근거 없는 선동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면서 이 정권을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이건 이제 국지전을 일으키고 그걸 계기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군까지 막 들어오고 이러면은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계엄 얘기, 좀 황당한 얘기로 또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얘기죠. 네. 그런데 약간 저런 가능성들을 완전히 봉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다가오는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심이 표출되면 되죠. 한편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후에 기다리는 일들, 말하자면 민중의 힘, 시민의 힘, 피플스 파워를 보여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아뜨거라 해서 저런 모든 계획들이 종이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